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그 매각 대금을 해외에 외화로 송출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이처럼 과거에 이제 부동산을 대한민국에 구입을 했고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이 시점에 매각을 해서 다시 이제 외국으로 달러를 내보내려는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 과거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그냥 부동산 등기를 해서 본인의 소유라는 것만 입증을 해놓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국은행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한국은행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실적이 없다면, 그 취득 신고를 한 실적이 없다면은 그 매각 대금을 해외에 반출을 할 수 없게 이제 발이 묶이게 되는 거죠. 돈에 발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난감해 하는 분이 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저도 한국은행 실무자가 하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저도 했죠. 그러면 그 돈, 그러니까 외환과 관련한 업무의 핵심은 이 돈이 과연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명료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미국에서 돈을 갖고 와서 한국에다가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들여왔을 거 아니냐.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돈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달러를 가방에 넣고 들어와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민경 행정사는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탐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과 상담을 끝낸 이후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와 같은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부동산을 매입한 지가 한 20여 년 된 상태의 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전화로 이제 상담 오신 여성분은 자제를 위해서 2024년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 자제가 해외에서 지금 유학 중인가 뭐 하여튼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서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지금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이제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을 받거나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일이 종료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거주 외국인으로서는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는 거죠. 한국은행에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을 때 이렇게 뒤늦게 그 누락한 것을 사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반출을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전혀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과태료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반 행위의 정도라든가 위반 횟수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면제는 어려운 거죠.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감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한 거래 규정에 근거해서 사후 신고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을 보면 부동산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럼 부득이한 이유가 뭐냐? 법률에 대한 무지나 착오 역시 부득이한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제도의 홍보 부족, 이게 지금 홍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 또는 법무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그 지식이 부족했다. 뭐 이런 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소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신고 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역시 소명의 요소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현금을 들여왔다. 자금 출처는 어찌됐든 밝혀야 됩니다. 현금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그 비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을 증빙을 하고 또 그 해외 금융권에다가도 이제 통장에 잔고가 있었을 테니까 그 잔고를 증빙을 하고 또 부동산을 그때 매입했을 때 그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세관의 신고를 뭐 소액이라도 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 신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증언이나 그 입증해주는 진술서를 같이 해줘도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후적으로 신고해서 매각 대금을 해외에 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는 우선 현황 파악과 법률을 검토해야 되겠죠. 개별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법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맞춤형으로 이제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사후 신고의 절차를 위해서 이제 자금 출처나 소명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비거주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갖고 한국은행에 가서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하고 과태료를 과연 얼마로 할 것인지 협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이제 신고를 완료하면 그걸 갖고 그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은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매입할 시점이 10년, 20년 전이다. 근데 그때 의무인 한국은행에 취득신고를 안 했을 때 그것을 사후 처리를 통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또는 감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요새 최근에 외화를 들여오고 내가고 하는 송금, 인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근데 정말 사람 수만큼이나 케이스가 다양해서 제가 이제 학습의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